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누보드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밥 먹고 와서 배부른 상태에서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벌처에서도 그누보드를 설치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패스트코멧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계정 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오늘은 여기에 이 계정에다가 그누보드를, 워드프레스가 아닌 그누보드를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실은 했는데 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많이 남겼어요. 제가 여기로 이사 온 다음에 질문을 2페이지까지 있네요. 제가 여기 참 이분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은, 제가 사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초기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 그랬더니 그냥 폴더를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안에 폴더 안에 어떤 처음에 세팅을,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들 때 폴더 안에 있었던 기본적인 파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워도 되냐 그랬더니 그것도 지워도 된다.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반이, 이 친구가 요즘 자주 저한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금방 답변을 해줬어요. 답변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제가 항상 놀라고 있죠. 32분에, 어쨌든 여기 로컬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32분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36분, 4분 만에 바로 답변을 주고 스크린샷을 띄우고 이렇게 해줬어요. 하여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폴더째를 지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패스코믹 같은 경우는 FTP를 굳이 쓰지 않아도 cPanel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cPanel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My Product에서 제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죠. 이게 cPanel 접속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니까 잠시 중단을 하고 Ctrl Z. 네, 이렇게 cPanel로 들어왔습니다. cPanel로 들어와서 제가 할 것은 파일 매니저를 가서, 지금 제가 작업을 했던 게 이거거든요. 도메인도 붙이고 이제 여기다가 이 폴더에다가 강남.or.kr에다가 그누보드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돼 갖고 이거를 초기화 시켜서 새롭게 깔 예정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이거를 째로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 이렇게 저장해 놓고 얘를 딜리트, 휴지통으로, 여기 휴지통이 있더라고. 휴지통으로 버릴 거냐 아니면 바로 지울 거냐 이거거든요.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지우는 걸로 컨펌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빨리 삭제가 되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FTP를 이용하게 되면은 파일 업로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지금 파일 매니저에서 여기서 어떤 명령을 주고 이렇게 파일로 지우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쉘에서 이렇게 명령어로, 우리가 말하는 리눅스 명령어로 지우는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속도면 속도 때문이라도 이렇게 파일 매니저로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 건데 한번 계속 보세요. 그러면은 제 계정에서 여기서 사이트를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전에 폴더명으로 이제 관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폴더 플러스 폴더를 누르고, 제가 아까 여기 복사해 놨던, 그래서 복사를 해 놨어요. 혹시나 몰라서 붙여넣기를 하고,
그쵸? 여기에 그대로 create new folder를 누릅니다. 그럼 폴더가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그누보드를 깔 거예요. 그누보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누보드 sort.kr 들어가면은 여기 가서 그누보드를 들어가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이때 zip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다운받습니다. 들어왔죠. 여기 zip 파일로 한번 열어볼게요. zip 파일로 된 거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연다기보다는 압축을 풀겠습니다. 파일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려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은 zip 파일을 열었을 때 이게 파일 전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폴더 안에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FTP로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에서 뭘 하냐면은 업로드를 뭘 하냐. 아까 됐죠? 압축 파일로 되어 있었던 이 폴더 이거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럼 금방 올라가죠. 녹색으로 변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 확실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백 한 다음에 이걸로 왔죠. 그럼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시 제 서버라고 할게요. 호스팅 계정 서버라고 할게요. 제 서버에 제가 운영을 할 도메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명이 도메인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제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워드프레스를 깔아도 이 폴더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누보드를 깐다고 했잖아요. 그누보드를 깔려면 먼저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파일을 FTP로 올렸을 때는 굉장히 느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누보드에서 다운받은 압축 파일, zip 파일을 그대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extract라는 게 있어요. 압축을 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compress는 압축을 하는 거거든요. 폴더를 압축을 할 때 여기서도 이 기능에 C패널에 이 기능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은 풀 거잖아요. 이걸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FTP로 파일을 업로드 하는 과정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이 파일을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폴더 아래 예를 들어서 뭐 GNU 그누보드라는 폴더 밑에다가 얘를 풀겠다 싶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이 도메인 바로 밑에다가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extract 파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쉘에서 우리 말하는 푸티 쉘 까만 화면 있죠. 거기서 이제 도스 명령어를 쳐갖고 이 압축된 파일을 이제 풀어줘라는 어떤 명령어를 친 거랑 똑같은 속도로 거의 똑같은 속도더라고요. 볼게요. 와, 보셨습니까? 이게 쉘에서 풀 때 이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요. 보니까 쉘 명령어가 이렇게 비주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클릭으로만. 이 C패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볼게요. 구조를 볼게요. 이 도메인 밑에 이렇게 깔렸죠. 이렇게 깔렸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은 다 업로드를 마쳤어요. 그러면은 그누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파일도 필요하지만은 그누보드는 데이터베이스 DB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전 설치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 C패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한번 볼게요. my php my admin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게 제 서버고 여기 보시면은 투어 강남이란 게 있죠.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먼저 삭제를 하고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삭제를 어떻게 하냐. 삭제는 또 안 해봤는데. 다른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삭제하더라도 제가 다른 이름 만들어 볼게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cPanel에서 여기 MySQL 데이터베이스 위저드라는 것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create a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를 생성하는 이름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창고라고 할까요? 집으로 따지면은 펜츄리 창고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뭔가를 자료를 우리가 만약에 자료가 있다 그러면 박스 단위로 거기다가 탁탁탁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창고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 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쌓여진 거를 갖고 우리가 글 보기를 하면 그게 불러지면서 이제 우리가 웹상에서 보여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썼을 때 그 글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창고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펜츄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 계정 자체가 터보 부킹이라는 요 앞에가 이제 머릿말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넣는 거니까 저는 지금 제 도메인 자체가 아까 강남점 이거거든요. 강남점 5할점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강남이라고 그 전에 썼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복될 거니까 그냥 1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요런 그러면 터보래 참 투어스 BO 언더바 강남 11이라는 창구가 생길 거예요. 여기 넥스트 스텝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어 유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유저라는 거 하고 이걸 또 설명을 좀 힘들죠. 데이터베이스가 힘듭니다. 구조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는 DB라고 하는데 DB는 총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DB 네임 창고 이름이었어요. 이게 창고 이름을 할게요. 창고 이름 DB 유저 창고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인 거죠. 유저 아이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이게 켜져 있었군. 로그인 할 때 아이디가 필요한 거잖아. 아이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그러면 분명히 또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패스워드 비번 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이런 세 개의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위에다 로컬 호스트냐 이 위치가 어디냐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요 세 개는 일단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고 이름은 만들었죠. 아까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죠? 투어스 BOK 언더바 아까 창고 이름은 우리가 투어스 BO 언더바 강남 11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아이디를 만들 차례예요. 아이디는 여기도 앞에가 서두가 머리 구분을 위해서 앞에가 우리 뭐라 그러죠? 프리스피치라고 한가요? 하여튼 서두 앞 대가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towards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그냥 편하게 강남
제가 이렇게 했었네요. 강남 유저라고 했네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강남 11 언더바 username must be 알파 넘버릭 캐릭터. 언더바는 안 되나? 잠깐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유저라고 이렇게 쓸게요. to 언더바 이렇게. 패스워드는 좀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I have copied this password in a safe place라고 해갖고 이거를 저장을 해요. 저장을 어디다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use password라고 딱 치면은 아까 내용이 별로 쏙 들어갑니다. 맞죠? 제가 이걸로 할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잠시 중단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Ctrl Z.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은 다음에 create user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은 일단은 그런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3단계 add user to the database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거거든요. 이 유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줄 거냐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다 한 다음에 next 스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complete the task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창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저장할 창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어놨죠. 이걸 잘 갖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설치를 이제 근우보드를 하면 됩니다. 근우보드를 설치를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다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사이트를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을 하면 나왔죠. 근우보드를 먼저 설치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근우보드를 설치하기를 눌러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자물쇠 표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죠? SSL 보안 인증서가 아직 발급이 안 됐다고 하면은 여기는 c패널에서 여기 DB 쪽이 아니고 툴스에 가시면은 이렇게 Let's 여기 SSL 요 열쇠 모양이죠. 요걸 누른 다음에 저는 요거를 발행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에 나온 거를 이슈를 누른 다음에 이 디폴트 상태에서 이슈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한번 생기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뭐 서버도 리부팅하고 이렇게 발행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이렇게 발행이 되고 다시 접속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열쇠 모양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보안 인증서가 발급이 된 거죠. 이 도메인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안 되신 분들은 거기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접속을 했을 때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은 근우보드 설치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나오죠? 루트 디렉토리의 아래와 아래로 루트 디렉토리의 아래로 뭔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루트 디렉토리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퍼미션을 707로 변경해 줘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일단 루트 디렉토리는 무슨 말이냐? 파일 구조를 볼게요. 여기 홈이죠.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 폴더 이 안이 여기가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이 루트 디렉토리 안에 폴더 안에 디렉토리란 말은 폴더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DATA
데이터라는 폴더를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고 데이터라는 폴더를 접근할 수 있는 퍼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707로 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은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C패널에서 여기서 폴더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 이 루트 디렉토리 폴더가 있는 이 방 안에서 폴더를 이렇게 눌러주고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create new 폴더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게 아까 퍼미션을 얘는 755예요. 근데 이거를 707로 하라 그랬죠. 이게 707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러게요. 나 처음 해보네. 퍼미션. 여기 있다. 체인지 퍼미션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755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707. 707. 7은 그대로 07. 7이 되려면 세 군데 다 해야 되죠. 7 됐고 0 있다. 이렇게 다 빼고 707 한 다음에 체인지 퍼미션을 눌러줍니다. 그럼 707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리프레시를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은 단계가 다음 단계 넘어갔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MySQL 정보 입력, 이게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창고 정보를 입력해주고, 여기는 최고 관리자 정보 입력하라는 것은 그누보드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누보드 그를 로그인하는 정보를 적어줘라는 거예요. 여기는 창고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그러면 호스트라는 것은 로컬호스트, 이건 그냥 두면 됩니다. 그다음 유저라는 게 아까 우리가 했었죠. 유저 유저가 아까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이거였어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패스워드, 잠시만요. 패스워드는 여기서 제가 듀얼 모니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는 패스워드를 여기를 붙여넣고 DB 창고 이름이에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게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네임이 여기에 DB라고 그러는 곳이에요. 창고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런 다음에 접두사, 이게 접두사구나. 아까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났죠. 우리가 말하는 towards BOK가 앞에 계속 붙었잖아요. 이게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쭉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그누보드 말고 창고가 다른 창고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뭔가를 붙이는 거를 접두사라고 하는군요. 이게 그누보드의 약자인 그누보드 5거든요. 5. 그누보드 5예요. 그래서 G5가 앞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그대로 두고 쇼핑몰 테이블명 접두사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두고 쇼핑몰 설치할 거냐, 이거는 설치 안 할 거니까 체크를 빼줍니다. 그럼 여기 정보는 끝났어요. 우리가 정보를 적어놨던 요 세 가지를 여기 적기만 하면 됩니다. 영어만 매치 잘하면 돼요. 유저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유저, DB 유저, ID 부분이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거고, D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창고 이름, 데이터베이스 내 이름이다. 창고 이름, 어떤 창고? 펜츄리 A, 펜츄리 B, 안방 창고, 중간방 창고, 이런 식으로 창고 이름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다. 이게 바로 DB라고 되어 있는 곳이 그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쇼핑몰 설치를 안 할 거니까 체크 표시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 관리자, 그러니까 그누보드를 접속하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였죠? 강남이었죠. 강남이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고, 관리자. 비밀번호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좀 다르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 바꿔서. 일단 비밀번호 넣고, 여기다가 관리자라고 하고, 이메일은 본인이 쓰는 이메일로 써도 되고, 저는 그냥 비워둡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다음에 비밀번호만 제가 넣고 오겠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비밀번호 넣어야 되니까 비밀번호가 이게 땡땡땡 표시가 안 되고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Z. 뭐 이렇게 눌렀는데 일단은 비밀번호 다 노출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바꿀 거예요. 눌렀는데 이렇게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왜 잘못됐지? 비밀번호 바꿔보기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았습니다. 오늘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C패널로 가봤어요. C패널로 가서 이번에 C패널 아까 이거 이용했었죠. 이것도 이용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눌러봤거든요. 이거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또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유용하게 마침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것도 여기서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를 한번 봤더니 제 서버의 이름이 이제 아까 접두사가 towards BOO였죠. 그 다음에 이걸 눌렀더니 기존에 만들었던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만든 창고가 이게 여기가 있어요. 그럼 기존 거를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삭제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일단 먼저 지워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지우기. 여보로 좀 세긴 했는데 어쨌든 지우는 것까지 여기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지워져. 유저네임도 지우고 창고도 지우고 그 창고에 출입하는 사람도 명부를 지워버렸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새롭게 만든 11 붙은 거를 봤더니 에고 유저라고 쳤어야 되는데 R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리네임을 누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지? 단어 수가 있나 보군요. KN 1. 그렇죠. 지웠으니까 이제 유저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 강남의 약자로 넣고 언더바로 넣고 유저 이렇게 넣을게요. 이름이 이제 이걸로 바뀐 거죠. 유저가 아이디가 12를 뺐어요. 뺐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바꿀까? 이걸 바꿔지나 모르겠네.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바꿀 수가 있네요. 오, 굿. 숫자 붙은 게 그럼 얘도 다시 얘도 됐죠? 얘도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걸로 바꿨어. 비밀번호는 다시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정보를 제가 넣겠습니다. 넣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넘어갈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비밀번호까지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은 거죠. 비밀번호 다시 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아까 그 전 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넣은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은 바로 그냥 이 화면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테이블도 생성했고 DB도 완료했고 이렇게 다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근우보드 5로 이동합니다 라고 눌러주면은 기본 처음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로그인을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고 첫 번째로 저는 해주는 게 기본 환경 설정에서 이게 홈페이지 제목이 여기죠. 이게 근우보드 5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걸로 혹시나 로봇이 긁어가서 그 누구도 5로 자꾸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로봇을 여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테마나 이런 거 올리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쨌든 간에 설치까지의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그누보드, 그러니까 패스트 코멧의 그누보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유용한 팁 중에 하나가 압축을 이제 파일을 올릴 때 쉽게 올리는 방법은 압축 파일 그대로 올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갖고 압축 풀기, 익스트랙트였죠? 이름이 압축 푸는 게 잠깐만요. 이렇게 익스트랙트라는 것을 눌러서 압축 풀기 하면은 파일이 금방 업로드가 된다. 이 꿀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하고 알람하고 구독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